하루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24시간이다. 그럼에도 척척 일하고 높은 소득을 얻으며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에 치이고 회사의 평가와 수입도 낮으며 여가를 즐길 여유도 없을 정도로 야근이나 주말 출근에 쫓기는 사람도 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산성 개선회의 작가의 나는 왜 항상 시간에 쫓길까? 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쓰이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끊임없이 울리는 광고 수십 문자를 모두 차단해보는 것, 특별한 필요 없이 하는 쇼핑을 줄이는 것 등이 있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수첩을 활용한 일정 관리. 제일 먼저 휴식 시간을 적는다. 일하다 보면 업무가 자칫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뒤로 밀리기 일수다. 물론 거래처와의 미팅 등 혼자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인데도 질질 끌다가 야근을 하거나 다음 날로 넘기진 않는가. 일정한 시간 내 일을 마치려면 일정을 짤 때 제일 먼저 휴식 시간부터 정하자. 수첩에 몇 시부터 30분간 휴식, 땡땡일은 휴일이라고 적고 그 시간이나 그날이 되면 방금 시작한 일이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일이든 전부 중단하고 쉬거나 기분 전환을 한다. 1시간만 더 있으면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마음이 솟구친다. 또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재충전되어 업무의 질도 향상된다. 휴식 시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시각화되어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해진다. 즉, 쉬는 시간이 눈에 확 띄게 적는 것이 포인트다. 시간 단축의 열쇠는 사전 계획. 하루 일정은 그 전날 세워야 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루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시간이 남으면 다음 날 할 일을 미리 하면 되므로 절대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않도록 하자. 또 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깜빡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른 아침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집중 시간을 확보한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부랴부랴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끼어 지각 일보 직전에 회사로 뛰어든다. 잠이 깨지 않아 몽롱한 오전을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니 벌써 점심시간이다.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자. 인간의 뇌는 아침에 눈을 뜬 지 3시간 뒤에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수면을 취함으로써 전날의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이 쉽게 입력되어 창의성이 발휘된다. 그러니 이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지만 일찍 일어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업무를 마치면 오후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동료와 협업하는 일을 하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비즈니스 펄슨의 성공 여부는 아침 시간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업무는 오전에 마친다. 하루 종일 완성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도중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작업 효율이 떨어지리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느 시간대에 그날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전부터 점심 시간대까지 오전 시간에는 가장 업무 효율이 좋은 골든타임이다. 이때 업무력을 최고조로 올리기 위해서라도 근무 시간을 딱 맞춰오는 것은 피하자. 근무 시간이 되기 전에 준비를 마쳐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는 기분 전환법. 두려운 일을 할 때는 체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어도 결국에는 해야만 한다. 하기 싫다고 끙끙거리면 불쾌하기만 할 뿐이므로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보자.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거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진 않는가.
특히 처음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더욱 주저하거나 미루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스스로 체험 기간을 설정하자. 통신 판매 상품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체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체험 기간이라고 하면 부담 없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도 체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주위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보폭을 10cm 넓혀서 걷는다.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유심히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혹시 당신이 힘없이 터벅터벅 걷지는 않는지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자. 만약 그렇다면 보폭을 10cm만 넓히자.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다. 보폭을 넓히면 당연히 걷는 속도가 빨라져 목적지에 일찍 도착한다. 불안정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으니 건강에도 좋고 남들에게 밝고 적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걷는 법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보폭을 넓혀서 걷는 속도와 의욕을 함께 높이자. 1분 안에 결단하고 1분 안에 행동한다. 무슨 일이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바로라는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훨씬 수월하게 결심한 바를 실행할 수 있다. 수치는 일종의 기준이므로 15분이든 30분이든 설정하는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나는 1분 이내로 설정할 것을 권한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판단력과 행동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몸에 1분 안에 결단하고 1분 안에 행동하는 감각을 주입해야 한다. 그러면 군더더기 없는 사고를 하게 되어 직감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